글자를 좀 적었죠. 자, 한국 문학의 흐름 그때는 이제 간략하게 찾아봤던 거, 좀 그런 거. 고전에서 현대 한국 문학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뭐 향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 고려소교, 시조, 뭐 가사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악장 1장과 2장 수업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 그거 끝나고 되게 기억 안 나겠지만 잘 이런 거 했었습니다. 송민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 토끼전 하고 문제 하나 풀어봤죠. 이번에는 한국 문화에서 현대 문학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뭐 개화기, 일제강점기 때의 개화기 1900년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런 문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 묻는 문제는 수능에 실제는 안 나오고 내신에선 일부 묻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광복 이후부터 45년, 광복 이후부터 1960년대 전쟁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70년대 이후의 문학은 민주화 운동, 독재 정권 하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게 되죠. 거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요거 한번 가볼까요? 되게 꽤 긴 작품으로 나오는데 김수영 씨라는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 아마 경복궁 같은데 관광하러 갔다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한 작품인데 음, 말이 좀 어렵겠지만 한번 봅시다. 이 글은 부정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개하지. 분개가 무슨 뜻이냐면 분노. 하지 못하는 작가 자신에 대한 비판과 자기 반성을 다루고 있다. 화자, 결국 이 시의 나는 자신의 소시민적 태도를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통렬하게 성찰하고 비판하고 있다. 소시민적 태도는 처음 들어볼 텐데 이 소시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시민이 아니라 작은 시민, 소시민인데 그 자신의 안위만 중시하고 안전만 이익을 약간 좀 이기적인 성향을 띠고 어, 손해나 어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손해 보지 않고 피해 입지 않으려는 태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권력에 좀 겁을 먹고 안정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노하는가? 내가 나 스스로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그마한 일에만 분노한다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기 행동을 돌아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난 왜 이렇게 작은 일에만 화를 내지? 성찰이에요, 성찰. 자아 성찰. 원래 어디에 화내야 돼? 저 왕궁 대신, 왕궁의 음탕한 대신, 이런 것에 분노해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갈비탕. 옛날에 이제 옛날 시대니까. 옹졸하게는 뭐냐면, 속 좁게, 혹은 약간 쪼잔하게, 내가 화내는 내용은.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쪼잔하게 욕하고. 자, 갈비탕에 대해서 한 번을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이런 걸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지 못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설가가 붙잡힌 거 간 거, 그러면 월남 파병이라는 게 옳지 않은 거라는 걸 알고는 있어, 모르고 있어? 월남 파병이 뭔지는 아니 혹시? 오, 맞아. 거기에 병사들을 보내고 우리나라 군인들을 보내고 소설가가 붙잡혀간 것, 월남에 파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야. 이해되니?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왜 증오하고 있는가? 난 왜 이렇게 쪼잔한가? 자 봐. 동그라미와 세모로 표현된 이것들. 이 세모로 된 건 사소하고,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동그라미 친 것들은 아주 큰 권력에 대한 얘기고, 권력자, 자, 지배층을 공격하는 얘기고, 권력자.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얘기고, 이건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그런데 정작 여기에 분노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분노나 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해봤자 어디에? 여기에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건 이러한 나가 부끄러운 거야. 성찰. 못난 모습이지. 근데 이런 못난 모습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돼? 잡혀가거든.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나를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가볼까요? 옹졸한 이런 쪼잔한 나의 전통은, 쪼잔하게 화내는 나의 전통은 유구 오래 되었고, 역사가 이제 내 앞에 정서, 일종의 기본적인, 이때 정서로 가름했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기본적인 감정 상태, 어떤 태도로 내게 놓여 있다. 나는 늘 이렇게 쪼잔한 분노만 한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사례예요. 과거 사례. 부산의 포로 수용소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실제로 이 작가 김수영 씨라는 작가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서 거제도, 부산에 있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때 포로 수용소에는 남한군 포로도 같이 들어가 있었고요. 북한군 포로도 이렇게 해서 같이 섞여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 그 수용소에 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일종의 국정원,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원이 널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간호사들과 그 이제 의약품 정리하면서 그런 거 막 접어서 수술하거나 치료할 때 쓸 것들을 이제 알바 비슷하게 일을 한 거지.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널스를 옆에서.
이런 놀린 일. 정보원이 나를 보고 놀린 일. 과거의 사례. 있었는데 너희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주 적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자, 지금 내가 반항하고 있는 건 그 옹졸한 쪼잔한 분노, 이게 어떤 저항, 이꼴 스펀지 만들기, 거주 적기. 똑같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봐봐. 음, 이 포로 경찰이 뭐냐면 포로로 남쪽 군인이었는데 잡힌 포로랑 남한 쪽 군인이었는데 잡힌 포로가 한 포로 수용소 안에 뒤섞여 있으니까 서로 이념이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되게 심하게 싸워서 살인 사건도 벌어지고 막 그래 포로 수용소에서. 근데 그러면 그러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통제해야 되는 게 이런 정보원들 같은 사람들, 포로 수용소의 간수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같은 포로들 중에서 일종의 일부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포로들 사이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비밀 경찰인 것처럼 포로인데 그런 몰래 임무를 부여받아가지고 다 살펴서 그런 정보들을 고자질하는 것이 포로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같은 포로 중에 포로 경찰의 지위를 주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시의 화자는 그건 싫었던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 그딴 거 싫어라고 정보원한테 분노하면 되거든, 저항하면. 하기는 싫고. 왜? 같은 포로끼리 포로를 그,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통제하고 이런 자리를 가지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지. 몰래 관찰하고 통제하는 거니까. 이해됐니? 고자질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나 안 할래. 라고 떳떳하게 정보원한테 거절한 게 아니라 저 이거 스펀지 만드느라고 정신 없는데 바쁜데요. 거즈 만드느라고 바쁜데요. 하면서 반항 심리를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저항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야경꾼들을 증오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녀한테 욕하고 하는 건 솔직히 얘네들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화가 나는데 이쪽에다가 옹졸하게 쪼잔하게 화풀이 하는 거지. 그런 옹졸한 저항 심리, 쪼잔한 저항 심리와 내가 거즈를 만들고 스펀지 만드는 건 같은 거야. 그 너네 학교에도 같은 학년끼리의 찐 있니? 찐? 일진? 그치? 근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부당한 부당하게 뭐 약간 좀 약한 애를 타겟을 잡아가지고 셔틀이나 괴롭히고 하는 것들을 보면 솔직히 그게 옳지 않은 일이란 걸 누구나 다 알잖아. 근데 그래서 그러한 것에 반발 심리가 드러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극 일어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몫을 내는 애도 있겠지만 그랬다가 뭐 할 것 같아? 같이 싸잡혀서 같이 타겟이 될
걱정이 더 많잖아. 그럼 우린 뭐 해? 침묵할 때가 있지. 이런 거 우리가 소시민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작품에선 그런 걸 굳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 들자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 자기가.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 자식의 투정에 진다. 나는 맨날 그렇게 크게 싸우지 못해.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받고 가는 가시밭길. 그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도 개의 울음소리도 다 나를 힘들게 만들어. 나는 그런 것들에 항상 들어가 볼까요?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자, 절정 위에 서 있다라는 건 일단은 건 역사의 흐름 한 가운데에서 역사의 흐름 한 가운데에서 행동하는 것. 이게 그런 거겠지. 군사정권 저건 부당한 쿠데타로 들어선 권력이야. 앞서 나가서 막 하다가 체르탄 아니면 잡혀서 고문당하고 그러한 것이 이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절정은 정상에 서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약간 나는 이 앞만 해도 조금쯤 비켜서 있다라는 인식. 그것을 뭐라고 여겨?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모르지 않아. 스스로 비겁하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자아성찰. 너무 부끄럽다는 걸 안다. 자, 비켜서 있고 그렇다고 화를 안 낼 수는 없어. 옳지 않다는 걸 알거든. 근데 화를 누구한테 내? 직접 권력자 그쪽에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난 여기엔 서 있지 못하고 비껴서 있으니까 이발쟁이에게 반항한다. 땅 주인에게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한테 못하고 여쪽에다 해야 되는데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아까 나왔었지 20원 10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이때 우습지 않느냐 누가 우스워? 나 스스로 우스운 거죠. 그래서 자조적 자기를 비판하는 거죠. 자아 비판. 자조는 뭐냐면요. 조는 조롱하다, 비웃다란 뜻이에요. 내가 나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짜치지 않느냐 나. 그래서 작은 것들 다 언급합니다. 모래야, 바람아, 먼지야, 풀아. 이 작은 것들아, 나 진짜 얼마나 작은 거야. 너희들에 비해서도 난 얼마나 정말 작은 거야. 정말 얼만큼 작은 거냐. 스스로를 아주 작은 존재라고. 이때 모래야, 바람아, 먼지야는 청자. 의인법 쓰였어요. 쪽팔려서 쪽팔림을 마지막에 또 드러내면서 끝나는 작품이죠.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 야, 한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갔다 오길래?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얘기해줘. 오, 잠깐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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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에? 자, 2번에? 2번에 3. 3번에? 오케이. 1번엔 5. 1번에 3번 했어? 확인해 볼까요? 자, 시어를 반복했다. 하자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 작으냐, 작으냐, 이런 것. 시어는 뭘 시어라고 하냐면, 시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를 얘기를 해. 하나의 단어. 작으냐가 계속 나왔지. 그 다음, 옹졸하게, 옹졸하게, 이런 것들. 난 속 좁다, 쪼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나열의 방식. 계속 나열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나열이 있어요. 바람아 먼저 풀아. 나열이에요. 또 어디도 나열? 뭐 이런 것도 나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하지만 이런 나열이 방식으로 화자의 지향점, 처음 듣는 거 있지. 지향점은 추구하는 것, 목표로 삼는 것인데 1번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나열된 것들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것들에 대한 저항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아, 한민이. 쌤, 저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어서 수업을 들으러 가도 조금밖에 못 들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줌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얜 왜 이렇게 바빠? 얘는 어떤 친구야? 한민이는? 응, 줌으로 온대. 자, 하나 더 나갑시다. B가 뭐죠? 음, 음, 잘하셨어요. 송이. 음. 자,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 들어본 적 있어? 자, 메밀꽃 필 무렵 갑시다. 되게 유명한 소설이거든요. 보기박스. 보기박스 잠깐 봅시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산길, 큰 길, 개울은 허생원과 동희라는 인물의 물리적 거리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두 인물의 내막, 어떤 숨겨진 사연을 드러낸다. 물리적 거리는 두 인물 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줘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우월한 정보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한쪽이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특정한 시간을 배경으로서 서정성을 강화한다. 서정성은 뭐냐면요. 어떤 분위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정도라면 봐도 될 것 같아. 서정성 어떤 시적인 것 이런 거야. 한번 가봅시다. 허세형과 동일한 사이 나오나 봐요. 줄거리 있는지 봅시다. 나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면 1인칭 기점이지만 없으면 3인칭 기점이에요. 모르는 어휘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서 가죠. 다음 장도방에는 벌써 웬 집안,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 시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으로 팔려가기가 상수. 술집으로 팔려가 쉽다고. 팔려갔을 거라고. 처녀의 뒷공론, 뒷이야기. 성서방네 처녀. 그러니까 성서방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집안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집안 식구들이. 그러면 그 집안에 성서방네인데 성씨성을 가진 네. 그럼 처녀는 어떻게 될 거냐? 아마 술집에 팔려갔을 걸 이라고 사람들은 뒷얘기를 했다는 거지.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자자해. 소문이 자자해. 터졌어.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제천 장판. 그 제천은 지명이고요. 강원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3일장, 5일장 같은 시장판을 몇 번이나 뒤져봤겠나. 이 말한 사람 그걸 찾아본 거야. 하나, 처녀의 꼴은 꼴 흔적, 모습은 꽉 먹은 자리야. 모습은 흔적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처음 만난 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거. 그 다음부터는 볼 수 없었다는 거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자, 봉평. 이것도 지명. 평생인데 잊을 수 있겠나? 누구를? 누굴 잊을 수 없다. 처녀. 그래서 여기 앞부분의 내용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어렵긴 하지만 대한 사연과 그리움. 첫날 밤이 마지막 밤. 그래서 여태까지 시장에 물건 팔러 다니면서 봉평이라는 곳을 봉평이라는 곳을 늘 마음에 두고 다녔다. 이게 미리 얘기할게. 첫날 밤이 뭐냐면 이 말을 하는 인물이 허생원인데 생원은 어떤 직책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냥 버릇처럼 붙이는 거예요. 영감, 뭐 어르신, 뭐 이런 말처럼 허씨성을 가진 생원 뭐지 이거? 이게 왜 이래? 허씨성을 가진 생원이 허생원이 그 성서방네 처녀랑 우연히 달이 뜬 하얀 메밀꽃이 하얗게 피고 달이 뜬 그 밤에 여자가 울고 있는 거야. 밤에 잠이 안 와서 잠깐 나와 있었더니 남자가. 그래서 왜 우냐고 얘기를 하다가 집안이 뭐 빚 때문에 뭐 망하게 생겼네 그런 얘기하다 그거 위로해 주다가 둘이 그날 처음 본 사이인데 하룻밤 잔 거야. 육체적 관계를 맺었어. 남자도 처음, 여자도 처음.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그날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다음에 소식이 사라진 거야. 그 집안의 빚 때문에
집안이 전체가 도망친 것 같은 거지. 그래서 허생원은 그 여자를 그래도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찾으러 다니는데 찾지 못했던 거지. 그곳이 어디였어? 봉평이라는 곳에서 그 여자와 첫날 밤을 지냈고, 어? 그랬던 거야. 수 좋았지. 자, 수 뭐야? 운수가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그렇게 아주 예쁜 여자로서 소문이 났는데 그런 여자랑 그렇게 하룻밤 잔다는 건 쉽지 않아. 항용, 항용은 항상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지. 자, 이때 못난 것은 못난 여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 자네처럼 그렇게 예쁜 여자랑 첫날 밤을 그렇게 경험하고 지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보통은 이러니까. 그러나 늙음막바지까지 아주 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장돌뱅이가 뭐냐면 이들의 직업인 거야. 지금 허생원과 함께 장을 돌아다니는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나중에 나오지만 조선달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허생원이 그 경험했던 얘기를 쫙 했더니 조선달이 말하는 거지. 야, 근데 언제까지 너 이거 장돌뱅이로 잘 살 거야? 난 이번에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활가도 장돌뱅이 생활가도 이제 하직 작별하려고 작별 인사를 하직하는 거야. 대화라는 곳쯤에 자 봉평도 지명, 제천도 지명, 대화라는 곳도 지명. 강원도에 있는 땅들이에요.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버리고 가게 버리고 식구들 부를 거야. 결혼했나 봐, 이 사람은 그래도. 사시장철, 사계절 내내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 보통이어야 말이지. 보통이 아니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은 그래서 나는 장돌뱅이 이번 가을까지만 하고 나 은퇴하려고. 가게 차려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왜냐면 장돌뱅이는 시장 장마다 3일장, 5일장 간격마다 마을에서 마을 막 다녀야 되니까. 그냥 그 강원도 가본 적 있어? 거기 가면 전통시장 같은 데 찾아가본 적 있니? 그때 거기가 전통시장 요즘은 늘 오픈돼 있지만 3일장이나 5일장 찾아가면 훨씬 더 크게 열려 있거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로 할 때까지, 죽을 때, 쓰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거야. 그래서 그 성서방네 성씨 처녀라고 할게요. 성씨 처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장마다 돌아다니다가 혹시라도 그 여인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되면 그때는 내가 장돌뱅이 그만두고 살림 차려서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나는 살겠다는 겁니다. 산길을 벗어나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산길을 지나다가 이제 큰 길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꽁무니 끝자락에 있었던 동이도 앞으로 나서서 당나귀들이 가로로 늘어섰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산길을 따라갈 땐 이렇게 갔던 거야. 한 줄로. 맨 끝자리에 누가 있어? 동이가 있어가지고 허생원이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아. 들리긴 들려도. 그러다가 큰 길로 나섰어. 그랬더니 셋이 나란히 이제 가는 거지. 그러면서 셋이 나란히 가면서 이제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설정한 거야. 누가? 서술자가, 작가가. 이때 지금 나라는 인물 나왔어, 안 나왔어? 좀 더 가볼게. 자, 그랬더니 총각도 젊었다. 지금이 한창 시절인데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서럽게 설게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게. 충주집은 술집 이름인데 여기에서 허생원이 젊은 동이의 뺨을 때렸단 말이야. 그거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 이 충주집이 왜 집이 충주집이냐면 이 집 술집의 사장이 약간 중년의 여자야. 나이가 좀 든 여자야. 이 여자에 대해서 여자를 부르는 이름이 충주집이야. 뭐라 그래야 될까? 김포댁 뭐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지역명 찾아가지고 서울에서 원래 서울 출신의 사람이 여기 와서 살아? 그러면 서울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 술집의 여사장이 있는데 술집의 여사장이 나이가 좀 있는데 젊은 동이랑 술을 마시면서 동이가 여자 끼고 술 마시듯이 끼고 술 마신 거야. 그걸 보고 허생원이 화가 나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놈이 대낮부터 여자 옆에 끼고 잘하는 짓 하면서 뺨을 쫙 때려. 왜? 허생원이 이 여자한테 약간 마음이 있어. 근데 동의가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뺨을 때렸는데 그거 내가 실수했으니 미안하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고 얘기했더니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여자란 게 지금 웬 제격인가요? 지금 계집이란 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울리는 건가요? 저의 상황에 내가 지금 여자를 만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자,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저 그래도 뺨 맞았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허생원을 반성하는 겁니다.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한 끝이라 동의의 어조 말투는 수그러졌다. 좀 부드러워졌다. 실심 뭐라고 돼 있어? 어이프리? 성씨 처녀와의 사연을 딱 들었더니 불쌍한 거죠, 허생원이. 하룻밤 그렇게 인연을 맺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장마다 떠돌면서 혹시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약간 좀 공감하면서 약간 이해가 되고 약간 불쌍한 거야. 그래서 화도 더 안 나는 거야. 가봅시다. 아비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저에겐 아버지가 없어요. 신기하지? 아빠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아예 당초부터 없었어요. 말이 돼 이게? 애초부터 아빠가 없었대. 그런 법이 세상에 하고 생원과 선달이 이때 생원은 허생원, 선달은 조선달.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약간 비웃듯이 웃는 거지. 어이가 없어서 비난하기 위해서 웃은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원래부터 없었다는 것에 웃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패드립이 웃으면 안 되지 이건. 심각한 얘기인데. 동의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왜?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나 정말이에요.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이거 되게 이상해 지금. 제천 어디 있었어 아까?
허생원은 성씨 처녀와 연을 한번 맺은 다음에 제천 시장판을 막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단 말이야. 근데 그 제천 시골 마을에서 10달도 되지 않은 아이를 낳았어. 무슨 얘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고장도 고향도 모르고 지내요. 내 고향이 어딘지.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에서 내렸다. 자, 큰 길을 가다가 이제 고갯길을 가는데 그 고개를 당나귀들이 진도 싫고 또 사람도 태우고 가기에는 너무 가파른 고개여서 나귀를 위해서 내려서 걷는 거야.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얘기를 하기도 대화를 나누기도 대근하여 숨이 차서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궁금해. 아버지를 누군지 알지 못하는 출신의 동의. 혹시?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다. 짐들이 무거웠고 길이 험해서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려왔다. 나이가 많이 든 거야.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그지없이 끝없이. 땀이 등을 한바탕 쭉 씻어내렸다. 땀을 흠뻑 흘린 거고요. 고개를 넘어는 바로 개울이었다. 자, 이제 고개를 넘어섰습니다. 굳이 장면을 자르자면 요렇게 잘라봐도 되겠네요. 아까 큰 길이 있었던 부분 어디였지? 여기 갑시다.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바지를 벗고 건너야 했다. 고이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바지를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물은 자 시간대 밤입니다. 밤새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장터로 가기 위해서 길 가는 거야. 뼈를 찔렀다. 아주 차가웠다는 얘기야. 산속에 흐르는 물이 계곡물 같은 거여서 춥겠지 되게. 아까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궁금했어. 궁금했는데 갑자기 고갯길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됐어. 듣고 싶었는데 이 사연을. 그래서 사람 독자를 하여금 궁금하게 여기게 하는 거야. 뭔 사연이지? 그런데 다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 대체 그러면 기르긴 누가 길렀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 새아빠를 얻어서 술 장사를 시작했죠. 술집을 했다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 자기를 낳을 땐 아빠가 없었다는 얘기야. 어디선가 임신하고 와가지고 애를 낳은 거지. 술이 고주래서, 고주는 중독자? 뭐라 그러지? 술이 고주망태라는 말 들어봤어? 어쨌든 술이 알코올 알코올 의존증에 있는 그래서 의부라고 해봐야 전망란이에요. 전망란이 뭐해? 아주 그냥 이거 양아치 깡패란 얘기야. 철들어서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한 날 있었을까? 매일 맞았던 거야. 어머니는 말리다가 차이고 칼 부린다고 칼도 들고 막 난리 쳤다는 거야. 술 먹고 아버지는. 집골이 뭐겠어. 자, 18살 때 집을 뛰어나와서부터 이 짓이죠. 가출한 거야. 가출해서 장돌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총각 낯세론 나이치고는 섬이 묻어나다. 생각이
생각이 좀 깊다. 뭐 생각했더니 그 고생을 해서 참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자, 물은 깊어서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징하니 센데다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세 훌칠 듯 넘어질 듯 했다. 어? 잠깐만. 한민이 들어왔고. 다행이다. 녹화 계속되고 있어. 자, 당나귀들과 조선달은 재빨리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이거 되게 중요해. 몇 명이야? 자, 조선달, 동이, 허생원이 자, 개울물을 건너는데 조선달은 이미 건넜어. 둘은 동이가 허생원을 부축하느라고 중간에 있어. 이제 둘이 얘기를 주고받는 건 조선달은 이제 알아볼라. 들을 수 없어 이제 못 듣는 거야. 이제부터 주고받는 대화는 누구만 허세영과 동의만 얘기를 주고받는 거. 봐봐.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던가. 웬걸요? 시원스레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헐, 봉평. 아까 성씨 처녀랑 하룻밤 지냈던 데가 어디야? 봉평이야. 응? 동이 모친의 고향인데 이곳은 또 어디기도 해? 허생원이 그 처녀와 하룻밤 관계를 맺었던 지역 거예요. 봉평. 성씨 처녀도 고향이 봉평이었거든. 그래, 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엄마는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야.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가볍 어, 방정맞게 또 발을 빗디뎠다. 헛디뎠어. 그러니까 충격받은 거야. 왜 그렇게 찌지? 그날 첫날 밤 관계를 가질 때 자기가 이름이 뭐고 고향이 어디고 이런 정보가 전혀 없이 그냥 첫날 밤 가졌다. 그러니까 여자도 허생원에 대해서 잘 몰라. 앞으로 우크라이나 무섭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허우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가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갔을 때에는 벌써 퍽이나 흘렀었다. 물살에 휩쓸려서. 옷째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 참혹한 꼴.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헷깝게 가볍게 업을 수 있었다. 이때 어른은 허생원. 자,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윈 몸이라 마른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볍다. 이때 장정은 동이. 다 성장한 남자의 등에는 가벼웠다. 아유,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가 오늘 정신이 빠졌나 봐. 제정신이 아니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글쎄,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서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 어머니 고향으로. 이를 악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렸다. 자, 무슨 얘기야? 허생원은 뭐라고 생각해? 동희 엄마가. 동희 엄마가. 허생원은 속으로. 어? 그 여자 아닌가? 혹시 동희는 그럼 내 아들? 이런 진단을 하는 거야. 우연히도. 그래서 봐. 동희의 탐탁한은 마음에 드는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이때 따뜻한은 일종의 아닐 수도 있지만 혈육의 정, 내 자식인 것 같은 정을 느끼는 것, 따뜻함. 평생. 결혼 한번 못 해보고 여자 없이 지내다가 자식
자식도 없는 처지에 홀로 지내다가 갑자기 아들 하나가 생긴 것 같은 거지. 물을 다 건넜을 땐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엎였으면도 했다. 그래서 부축하다가 등에 업는 정도로 완전히 밀착하는 거지. 두 사람의 거리가. 아, 진종의 실수만 하니 웬일이요? 생원. 조선다리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낙이야. 낙이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발을 헛디뎠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강릉지 피마에게서 말일세. 자, 저 꼴은 뭐냐면 이때에 아이 진짜 이때 나귀는 어 허생원의 나귀를 얘기를 해. 그런데 얘는 뭐한데 새끼를 얻었어. 누구한테? 읍내 강릉지 피마한테. 낙이랑 암컷 말을 짝짓기 시켜서 새끼를 낳단 말이야.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낙이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을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허허, 사람을 물에 빠뜨리게 할 때 제 딴엔 대단한 낙이 새끼군 할 때 누굽니까? 낙이가 결국 허생원 본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새끼는요? 오케이. 강릉지 피마는요? 그렇지, 성시처녀. 그래서 이 작품은 인간 허생원과 동물 나귀가 동일시돼 가지고 표현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몇 줄 만에 끝나거든요. 동의는 그러면 허생원의 자식일까 아닐까? 결말이 없어요. 그리고 끝나요. 찾아가는 거, 길 가는 거. 그리고 끝납니다.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는 거죠. 또 봉평 지역 가잖아, 강원도? 이호성 마을 같은 거 있다. 이호성 전통마을. 그거 테마로 해서 막 막국수 팔고 닭갈비 팔고 막 그래. 1, 2, 3, 4번까지 풀고 잠깐 쉬죠, 우리. 응? 그럼 하나 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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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작품 메밀꽃필면업이 우리 한국 소설의 역사에서 단편 소설의 거의 최고봉으로 잡히는 최고봉으로 이제 인정받는 작품입니다. 1번에 1, 2번에 5, 3번에 4, 4번에 3. 다 맞췄어? 3번? 1번 선택했니? 어? 동해 등에 업히기 일부러 빠진 거 아니에요?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당나귀 얘기한 거 좀 전에 뭐였어? 이 얘기. 나귀는 자기 자신, 새끼는 동이, 가능시만 이런 거 얘기한 거 왜? 이거 왜 얘기해 이렇게? 동이 내 자식 아니야 혹시? 그 기대감을 내포하고 남들은 못 알아들어도 자기가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게 끝인가? 프린트? 더 있나? 어, 거기.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자. 원래 오늘 수업을 한미나 안 하고 애들이 너무 적어서 보충하려는데 보충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수업을 진행하는 거야. Recording in progress. 중3 올라가면 배울 것 같은데 작품을 볼 때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가가 자기의 체험과 생각을 적어 넣었다 해서 작가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 해서 독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나를 중점으로 잡아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작품을 어느 시대에 내용이 들어갔느냐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쓴 작품이냐에 따라 작품을 또 해석할 수 있어. 혹은 작가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작품만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 있어. 그건 지금은 아직 배우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지나가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향수라는 제목의 52페이지 신데 향수란 뿌리는 것 말고요.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한자로 향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보면 자기 나라의 고향을 떠올리는 그 그리움에 빠져서 지내는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병이 그 얘기.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시의 화자인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뭐야? 내가 고향이 아닌 곳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요 작품은 봅시다. 자, 중간중간 얘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이게 뭐냐? 우리 후렴구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후렴구가 어떤 시에는 이렇게 있을 때가 있는데요. 후렴구의 기능은요, 기본적인 기능은 연이 끝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연 구분을 해줍니다. 전체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해주기도 해요. 통일성 이해되겠니? 그 다음 계속 반복되니까 당연히 뭘 가지겠어요? 운율을 형성하고요. 의미를 당연히 강조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후렴구의 기능이고 요 작품은 특히 뭐야? 그곳이 어디겠니? 고향이겠죠. 이때 그곳은 이런 곳이요. 이런 뭐뭐 하는 곳. 이런 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꿈에서도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 꿈에서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이칠리아는 서리법 쓰였고, 이게 바로 여기가 주제 의식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향수, 고향에 대한 그.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 고향은 이제부터 하나하나 소개하는 겁니다. 넓은 벌판의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의인법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옛 이야기를 지질대는 실개천. 자, 지질대는 여기 어휘풀이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낮은 목소리로 자꾸 짓거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야기를 짓거린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사람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의인법 쓰였다고 보고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게으르게 금빛 해설피는 뭐 그 뒤에 나오지만 해가 질 무렵 황소가 해가 기울어질 무렵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중요 소재에다가 색칠해 볼까요? 실개천과 황소. 그런 장소요. 아주 한가하고 평화로운 장소죠. 요 표현은 알아둡시다. 금빛 게으른 울음. 공감각이 쓰였어요. 울음은 뭐죠? 다섯 가지 감각 중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중에? 울음을 운대. 소리잖아. 청각이죠? 근데 금빛이래, 울음이. 자, 이 중에 뭐가 진짜야? 금빛이 진짜야? 우는 게 진짜야? 우는 게 진짜야? 그럼 이렇게 청각을 금빛이라고 시각화했어. 진짜인 감각을 맨 앞에 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이걸 뭐라고 한다?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한다. 공감각이라고 얘기한다. 아주 평화롭고 한가한 고향의 풍경이고요. 더 갑시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고 밤바람 소리가 사람이 말 타고 달리듯이 달려가는 소리가 나고 엷은 졸려. 아이고 졸음에 겨운 졸음을 못 이기는 늙으신 아버지가 지푸라기로 만든 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어제 초저녁부터 잠이 많으시네. 늙으신 아버지 피곤한 모습이야. 밤바람 소리. 이 질화로라는 데에서 겨울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밤바람 소리니까 밤이죠. 겨울밤에. 이때 늙으신 아버지는 피곤해서 이제 초저녁부터 잠드시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하나 더. 소리인데 바람 부는 소리가 말 타고 달리는 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여기도 공감각이 쓰였습니다.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청각의 시각화. 그것이 차마 꿈에 내칠랴 잊혀지지 않는다. 자, 내 유년 시절 흙에서 자란 내 마음엔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빛이 일종의 내가 꿈꾸는 세계, 이상, 희망. 어떤 유년 시절의 어떤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 해서 그려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 찾으러 풀숲 이슬에 흠뻑 적시던 곳. 그래서 유년 시절 꿈을 갖고 놀고 지냈던 내 모습. 이때 화살은 그런 꿈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동경 같은 거겠죠.
자, 그다음 전설바다의 자, 그래서 여기는 어, 유년 시절 그런 거였고요. 춤추는 밤물결 같은 뭐뭐 같은 지규. 검은 비민머리를 날리는 어린 누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자, 사철 발벗었다는 건 사계절 내내 신발 벗고 지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가난한 그리고 소박한 화려하지 않아 아내가 예쁠 것 없어 화려하지는 않은 아내 누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줬던 것 이렇게 이삭을 줍는다는 건 농산일을 하는 건데 가을 추수 후의 풍경을 얘기를 하죠. 다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인 겁니다. 성글다, 성글다에서 왔는데 듬성듬성하다는 뜻이에요. 하늘엔 촘촘이가 아니라 듬성듬성 떠 있는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울면서 그냥 까마귀라고 해석해도 돼요.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그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던 곳. 자, 이런 어, 따뜻한 가족 애가 느껴지는 그런 불빛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 별은 모래성으로 옮긴다. 이런 것들은 좀 동화적인 상상력이지. 별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움직였을 뿐인데 모래성으로 간다, 발을 옮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러한 곳. 이게 두서 없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고향의 이미지를 아주 다양한 감각, 감각적으로 적셔서 촉각, 파란 달빛, 시각, 이 집배기 넣는 거 시각, 반판한 소리 공간각, 급히기어는 공간각, 실개천, 시각이기도 하고 짓거린다, 청각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감각적 신상을 통해서 내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문제 풀어봅시다. 이것까지만 할까? 너무 적게 나가긴 하는데. 뒤에 거 뒤어. 뒤에 거 뭐지? 아, 이거 기네. 이건 더 할 수가 없네. 아, 근, 원근법이라고 들어봤어? 그거 뜻이야. 근경은 가까운 경치. 가까이서 볼 때 경치. 원경은 멀리 보이는.
볼까? 아, 자, 1번에 처음 보는 거겠는데 일체감은 자연물과 나가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일단 감정이입이 됐냐인데 감정이입이 이 작품에서는 쓰이지 않았어. 감정이입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 일단 자연물이 나오는데 그 자연물이 그 대상이 의인화돼야 돼. 두 번째, 그 의인화된 대상과 그것을 바라보는 나 사이에 정서가 일치해야 돼. 이 작품은 감정의 이입이 없습니다. 3번, 향토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시골에 나올 법한 소재와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 형성한다. 답은 3번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좀 순서대로가 잘못됐고요. 그 정서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향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정서 변화 말도 안 돼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부정차, 극복 의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번에 답은? 오케이. 자, 3번의 답. 3번의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가에서는 청각적 심상 지적인데 어수선하면서도 활기찬. 요 어수선하다가 좀 잘못됐는데 이거는 좀 평화로운 풍경, 고향의 평화로운 좀 어수선이 좀 틀렸어요. 이거 공감각이라고 얘기했어요. 평화롭고 한가한 모습. 적절한 거 찾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 질화로에 제가 식었어 촉각. 파란 하늘빛 심사. 자 여기 검은 긴 머리 날리는 어린애 여기 머리카락. 시각 소박한. 네 그렇게 됩니다. 아 여기 읽어야 되는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혜희 오늘 고생했어. 기특한 놈. 한민아 너 수업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